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2분의 2에 주목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재명의 입. 어제 오늘 뭐 때문에 좀 논란이 됐는가? 바로 어제는 또 이제 의원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제 저희가 어제 다뤄봤던 주제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내뱉는 말들 중에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언변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문자 폭탄 대안으로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 욕하고 싶은 의원들을 자유롭게 비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소장님? 아니, 대한민국이 그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국가입니다만 네네네. 의원들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예. 우리 편집인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 대표가 이제 뭐 어대명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당 대표가 된 듯한 느낌. 네. 거기서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서 뭐 그냥 큰 생각 없이 이렇게 내뱉은 말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다면 저거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없거나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문제 아닐까요? 이건 어느 정도 마사지를 하고 나온 발언 같아서. 근데 마사지를 하고 나온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실제 그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 발언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네. 그 이재명을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실제 이재명 이제 후보가 저런 발언을 한 건 결국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그다음 그 위에 반대 세력들의 발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나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그 국회의원이나 당원을 응징해 달라. 예, 예.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 어떤 시체말로 시건방지지 않으면 예, 할 수 예. 없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이 예. 저렇게 그 생각하고 작정하고 나와서 했을까? 저는 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악성 팬덤을 조장하는 일이고 실제 이 반대 쪽에서 그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냥 창구를 만들자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김영기 대표의 전화번호가 010-7519-4424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욕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지금 유튜브 플랫폼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악성 뭐 나쁜 댓글을 달거나 이게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제 번호가 아니어서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보내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아니 식당에 죄송합니다. 네네. 식당 제가 이거 생각 얘기 안 하면 이자 먹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식당을 한 군데 정해놔놓고 이 집에 가서만 밥 먹으라고 얘기하면은 예. 안 되지 않습니까? 식당 여러 군데 가서 밥을 먹어야만이 그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예.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내 기호에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당원들도 네. 그 하나만 가지고 성에 차겠어요. 그거는 이재명 의원이 정말 잘못하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김영기 대표도 우리 편집인 말씀 받아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 지금 막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하는 부분들이 소통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싶은데 그런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창구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 어휘가 좀 네.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한번 어휘요? 판단해 보세요. 어휘. 욕을 반대 욕을. 의사 혹은 반대 의사 의견 표명으로 네. 만약에 바꿨거나 네네. 혹은 의원들을 비난이 아니라 네. 비판하고 싶은 의원에게 네. 뭐 얼마든지 반대 의사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이런 의원 욕하는 플랫폼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딱 받을 때 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의원을 비난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오늘의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오늘의 의원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의 친절 사원, 뭐 오늘의 이런 느낌으로 네. 완전히 하루하루 다 발언을 평가받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분들이 좀 네. 포용성이 적지 않을까. 의원 욕하는 플랫폼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딱. 네네네. 근데 욕하는 게 아니라 네. 비판하고 싶은 의원에게 좀 반대 의사 표명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여론들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조금 그 어휘에 있어서도 좀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표현이라는 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네. 거라서 뭐 욕이 아니라 반대 의사, 비난이 아니라 비판 정도였으면 이 정도의 논란은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정도인 것인데 뭐 어쨌든 그 해명도 실어드려야 되니까 취지를 왜곡했다. 의원 욕할 플랫폼이 절대 아니다. 당원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반응을 잘 할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뭐 어쨌든 정 소장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자 폭탄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요? 어때요? 글쎄 문자 폭탄보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뭐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그 의원께서는 언론에 뭔가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고 나면 네. 내 진위가 왜곡됐다. 앞뒤말 다 잘랐다.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저 대단히 이거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늘 그렇게 핑계를 대버리면 과연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이재명 의원 다음에 또 무슨 말하면 내 취지 또 왜곡됐다. 앞뒤 잘랐다. 또 이런 식이 반복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사실은 문자 폭탄 같은 경우는 의원 개개인한테 오는 거잖아요. 예. 받은 의원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네.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플랫폼으로 아예 그거를 공개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 또한도 직접 받는 것보다 더 심하게 예. 압박과 부담을 갖고 네. 정치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네. 물론 이제 여론도 당연히 반영해야 되고 민심도 안아야 되긴 하나 예. 자기 소신을 꺾을 수 있고 네. 말 그대로 민주당 지금 팬덤 정치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버전으로 더 네.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많이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뭐 대표가 만약에 되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플랫폼은 만들지 않을 것 같다는 아주 작은 전망을 제가 좀 해보고요. 시간을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이재명의 입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털고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숨졌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어제 좀 저희가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됐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편집인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 돌아가셔도 거기에 우리 보고를 받거나 하면은 정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예를 갖추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예.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같이 일을 하고 자기를 이재명 어떤 도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네. 불의의 사고로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든 안 그러면 뭐 아직 뭐 정확한 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그 분이 돌아가셨으면은 정말 정말 애통한 마음을 전하는 게 예. 예의고 그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또 차후에 하겠다는 정도의 표현이 맞는 거지. 예. 거기서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할 때에 이분은 모든 걸 다 남 탓으로 돌리는구나.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에 휩싸이더라도 그건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정치인 예. 그걸 보여주는 전형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말씀이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언론 비서관이 되고 싶은 우리 김영기 대표께서는 제가요? 아니 농담.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걸 막 이렇게 엮어대고 말이야. 그 앞뒤 맥락 다 잘라가지고 이거 언론이 잘못했네라는 식의 반응을 언론 비서관이라면 어떻게 응당 조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전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대통령 그리고 큰 그릇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우리가 바라는 건 공감, 감수성 높은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애도나 뭐 조의를 먼저 표하고 그 이후에 사안을 좀 분리해서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저는 애도 정도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네. 또 다른 논평을 통해서 억울한 부분들이나 대변인이나 이재명 의원 쪽의 대변인을 통해서 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분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 뭐 네. 저도 동의하고요. 실제 지금 이 댓글은 저희가 함께 소개하고 곱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비야 날자님 보고 계시죠? 당신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매일 애통한 마음을 표해라.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저는 이제 그런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원론적인 사과, 어떤 이유에든 간에 돌아가신 분께 조의를 표하고 참 유감이다 정도의 표현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고 참고인 조사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이거는 진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당황을 하거나 하면 한쪽에서는 흔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은 저거 봐라, 진짜 수상하다. 자기 스스로 법인카드 의혹을 인정하는 꼴 같다라는 비판도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예. 아니 이재명 그 의원 측에서는 그런 부분 분명히 저는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려해서 나온 반응이다. 고려했을 거고 네. 자칫 발언과 관련돼서 대단히 수세적으로 하면 네네네.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도리어 더 당당히 나가자, 직진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보좌관들 같이 좀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사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께서 이런 사안에 대한 메시지, 네. 언어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한때 이재명 그 의원 같은 경우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얘기를 과감하게 얘기하면서 네. 사실은 뭐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그동안의 언행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그때와는 다른 조건이잖아요. 예. 대통령 후보도 됐었고 예. 물론 아깝게 낙선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 차기 당대표 1위로 꼽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적절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식으로 진짜 사이다, 뭐 직진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정제된 메시지가 예. 필요한 시기이고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것도 언론 탓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좀 오바스러운 게 이제 이런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이제 방송에 출연하시는 보수 성향의 평론가들께서는 이거 봐라, 이거 일종의 국민 개 돼지론이랑 다를 거 없는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하거든요. 그건 너무 좀 오바스러운 것 같고, 다만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일종의 방향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 발언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고 네.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양식 있고 더 많이 배우고 네네. 더 많이 가진 자들이다 네네. 하는 그 우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예. 뭐 그런 국민 어찌 보면 갈라치기의 일종인데 네. 실제 그렇지 않은 정말 그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실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저렇게 계속해서 저런 부적절한 발언들을 내놓는 건 저는 볼 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물론 보좌진과의 어떤 충분한 교감을 거쳐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하겠지만 예. 저는 볼 때 지금은 당대표로서 당대표가 되기 위한 노력보다는 내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네. 그런 데 더 치중하고 있는 이재명만의 전략이 아닌가. 참모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런 여러 가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정도의 그런 숙고를 거쳤다면은 네. 저렇게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예전에 그 DJ 때는 그 우리 민주당은 DJ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은 주로 그 타겟 내지는 지지층을 어떤 지지층을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노동자들, 예를 들면 뭐 성소수자들, 뭐 이제 이런 계층이라는 표현보다 타겟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당들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정부 5년 정도는 약간 뭔가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정당이다. 타겟 없이 이제 대중 정당을 너무 표방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그동안 일을 했고 표를 얻어왔는지에 대한 적절한 노선이 좀 부족했다. 그런 인식이 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해석도 좀 일견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당은
타겟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지지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타겟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네. 그거는 뭐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어제인가 네. 그젠가 이재명 그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자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예. 뭐 저는 그 부분 자체는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 자체는 음. 틀리진 않았는데 뭐 계속 다들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것 자체가 과연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 더 많은 어떤 하나의 세력들 뭐 이런들의 지지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네.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물론 이거에는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함인가 또 이제 혹시나 해명이나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탓은 언론 때문이다인 거지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재명의 입이라는 주제 함께 했고요. 다음